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의 조지영 국장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재선 의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은평을 사람 살기 좋은 그리고 활기찬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선거에 이제 당선되시면 이제 3선이 되잖아요. 네. 후보님의 가장 큰 장점과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입법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요.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쌓은 경험이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3선이 되면 보다 더 유능한, 보다 더 경험 많은 그런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선이 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역할을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도 할 수 있고요. 원내대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지역 발전 관련된 수건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당선되시면 법사위원회에서 또 활동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초선과 재선 때는 법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네. 3선이 되면 좀 상임위를 변경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국회에 들어가셔서 그럼 이제 또 3선이 되실 건데 그러면 먼저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싶은 법률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발의해 왔던 그러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들도 있고요. 네. 만약에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만 먼저 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꼭 그게 최우선 순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들이 있었어요. 네, 안전 때문에. 예, 안전 때문에. 네. 오송 지하철에서 네.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태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무슨 특별법을 만든다. 이건 되게 소모적인 것 같고, 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적으로 아예 참사 전에는 정부의 어떤 그런 안전관리 기능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고 참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그런 시스템적인 걸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정쟁으로 휩싸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스템이 딱 돼 있으니까 그런 법 체계를 하나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사실 이제 그 재선 때 이제 은평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사실은 목건천 복개 하천 복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원래 이 녹본천 복원 사업은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오세훈 시장은 이걸 사업 규모를 키웠어요. 네. 그러니까 녹본천만 복원하지 말고 네. 불광천과 녹본천이 만나는 신사 오고리 쪽도 대폭 개선을 한번 해보자. 사업 규모를 키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는 것을 다시 따져야 되고 따져봤더니 그냥 녹본천만 먼저 복원해야겠다. 이렇게 다시 된 겁니다. 그래서 녹본천 복원을 중심으로 한 재심사가 4월달에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로서는 약간 아쉬운 점과 답답함인데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그냥 하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의 뜻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치웠다가 다시 줄이면서 오히려 행정 절차에 들어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래 규모 정도로 해서 재심사를 4월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의원님이 보실 때 우리 갑 선거구대에서의 그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현안 해결 방법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들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한다면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들이 한 카테고리로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관련된 또 민원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 관련된 민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 아우르는 발전, 네. 개발이라고 부르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좀 큰 국가적 아이템이니까 그 부분만 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은평구가 이제 그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위상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약한 편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서부권에 경제 중심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은평을 만들겠다, 이런 이번에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 그게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 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세 개 권역을 은평 갑구에서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역이 수색 증산 권역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말만 되었지만 실현이 잘 안 되었던 게 바로 수색에 있는 차량 기지를 이전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차량 기지를 이전하게 되면 그 차량 기지가 있었던 부지가 개발 가능한 부지로 생성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땅이죠. 네. 마포와 굉장히 경계이기도 하고 굉장히 넓은 나대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차량 기지 이전 관련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드디어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되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이제 뭐 말씀만 많았지만 이제는 드디어 사업자 선정 단계에 들어가게 됐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제 이후 절차가 이제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 있었던 철도 한 66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 한 6개만 놔도 60개가 옮겨가게 됩니다. 네. 그럼 60개가 있었던 땅이 그냥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대규모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을 넣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그것과 발맞춰서 코레일도 수색역과 DMC역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DMC역은 이미 사업자까지 롯데가 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철도가 빠져나간 부지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2개의 역이 복합 개발됩니다.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활기가 있어지겠죠. 저는 여기 더 나가서 작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게 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DMC역과 수색역 사이에 남아있는 철도, 아까 말씀드린 6개 중에 4개인 경의중앙선이 지나가요. 네. 그걸 전 위를 덮어버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 모양의 선 형태의 공간이 나오게 되고, 거기를 경의선 숲길처럼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걸어서 은평과 마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개발된 2개의 역과 또 철도가 빠져나간 부지에 그걸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성수동에 있는 숲세권처럼 숲도 있고 업무지구도 있고 상업지구도 있고. 기대 좀 해봐야겠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구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량 기지에 관련된 것이 진전이 되면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한편으로는 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번역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세전역은 아시겠지만 6호선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지만 서부선, 네. 고양 은평선이 연결되는 3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초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색 증산권역과 지하철로 2정거장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럼 이 자체도 초역세권으로서 굉장한 개발 여력이 생기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수색 증산권역과의 연계를 통해서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네. 2개의 권역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혁신파크에 지금 시립대 컨벤션 시설,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오는 거는 박원순 시장 때 약속을 받은 거지만 오세훈 시장이 등장해서 똑같이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는 여기에 랜드마크 타워를 짓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세 개의 약속이. 그래서 이게 참 오세훈 시장이 저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건지 안 도와주시. 이게 얹어다 보니까 얹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도 이제 하나의 권역이 생기게 됩니다.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그러면서도 활력 있는 권역이 생겨서 요 세 개의 권역이 전반적으로 은평을 되게 활기차게 만들면서 서울의 서부권의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경제 중심지가 될 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말씀 네. 들어보시니까 새전력 하고 새전력 주위에 뭐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짜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청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이번 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갖는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뭐 시장을 제가 가보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든 코로나 때보다 또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특히 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 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팔아도 이문이 안 난다고 얘기하시고 손님들은 쓸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네. 지속되고 있어요. 어제도 한 만두 가게에서 제가 저녁을 먹으면서 만두 저녁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태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정기조를 바꿔라, 민생과 경제에 신경을 써라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정부와 여당에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제대로 안 됐죠. 안 받아들였죠. 이번 총선은 바로 그런 국정기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로 해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국민분들의 분노를 좀 표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국정의 기조가 바로 잡히고 민생과 경제가 좀 활로를 찾는 그런 계기로서의 이번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은평 그갑 선거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지금 활기차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선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다양한 역할, 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졌던 민원 사업들도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과정 속에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나라도 좀 나라답게 국정기조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